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최근 이민 세관 단속국에 한층 광범위하고 과도한 이민자 단속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와는 방법과 전략도 다릅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이민 단속 요원들의 활동이 거침이 없어졌다며 범위도 한층 광범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단속 요원들은 숨어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교회 밖에서 기다리는가 하면 법정에 출두한 이민자를 데려가기 위해 법정 안에서 대기하는 등 오바마 행정부 시절과는 방법과 전략이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추방령을 받은 불법 체류자를 색출한다는 이유로 JFK 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기도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범법 이민자와 불법 체류자 단속에서 전과가 없었던 이민자 10명이 체포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추방 우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입국 비자가 있어도 탑승이 허락되지 않아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한 아카데미 촬영상 후보가 있는가 하면 전설의 복서 무하마드 알리의 아들은 이름 탓에 최근 플로리다 공항에서 붙잡혀 장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과도한 이민자 단속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대적인 단속을 위해 10,000명을 증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ICA는 미국 내 400여 개 지부 46개국에 20,000여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오픈 포럼 형식으로 트럼프 행정부 이민 관련 행정명령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인 변호사들이 중심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정확한 내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찾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한라인을 통해 긴급한 법률 지원이 필요한 한인들을 돕고 각종 상담회를 개최하고 시민권 신청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첫 번째 사업으로 오는 3월 3일 저녁 7시 플러싱 163가에 위치한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에서 포럼을 개최합니다. 저희 법률대책위원회에서 일단 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대처 그리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0여 명의 한인 변호사가 참여하는 포럼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민 관련 문제를 사례별로 상세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법안이 너무나 갑자기 쏟아져 나오니까 이 내용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란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 법이 도대체 우리 한인들에게 또 각자 신분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설명해 주는 일이 저희 법률 태스크팀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오픈 포럼의 모든 내용은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오픈 포럼 뉴욕 웹사이트와 유튜브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책위는 앞으로 매주 금요일 시민참여센터 플러싱 사무실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합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은 누구나 시민참여센터 긴급 한라인 646-450-8603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김지수입니다. 어제 저녁 열린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존재감이 돋보였는데요. 무대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풍자와 비판이 이어졌고 레드카펫에선 반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파란 리본들이 등장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아카데미 시상식 진행을 맡은 코미디언 지미 키멀은 이날 시상식 막이 오르자마자 풍자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대통령 덕에 오스카상의 인종차별이 사라졌다고 비꼬고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트럼프를 비난해 과대평가된 배우라는 역공을 당했던 메릴 스트립에게 기립박수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작품상의 주인공인 물라이트의 흑인 감독 베리 젠킨스는 당신을 위한 거울이 없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의 뒤에 아카데미와 미국 시민 자유연맹이 있다며 앞으로 4년간 우리는 당신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당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이란 감독은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후보에 오른 영화감독 6명 전원은 아카데미 시상식 이틀 전 미국의 파시즘적 분위기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배우 가엘 가르시아 베르날은 이주 노동자이자 멕시코인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나는 모든 장벽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드카펫에서도 의상과 패션을 통한 정치적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러 스타가 반이민 행정명령에 항의해 법조 투쟁을 불사한 미국 시민자유연맹을 지지하는 상징인 파란 리본을 달고 등장했습니다. 한편 올해 아카데미상은 13개 부문 후보에 오른 라라랜드가 감독상, 여우주연상 등 6개 부분을 수상했으며 흑인 청년의 성정체성을 다룬 문라이트가 작품상 등 3개 부문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동포 담당 영사, 세무관, 재외선거관이 새롭게 부임했습니다. 신임 영사들은 한인사회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새로 부임한 김동춘 재외선거관, 김윤정 동포 담당 영사, 박정열 세무관이 오늘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임한 김동춘 재외선거관은 탄핵 정국으로 선거 시기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많은 재외동포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뉴욕 총영사관으로 부임한 재선거관 김동춘입니다. 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고 신청을 접수하고 그리고 투표소를 설치하고 그리고 재선거 관련 정보들을 재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임되었습니다. 앞으로 재국민들이 투표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포항 세무서장을 역임하고 뉴욕 총영사관에 부임한 박정열 세무관은 세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동포들의 세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무관으로서 세무영사로서 제가 이쪽에 뉴욕 지역에 동포 여러분들과 한국 지상사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거나 생활하시면서 겪게 되는 각종 세금 문제들, 특히 이제 한국 세법과 관련된 문제들, 그런 문제들과 궁금증을 이제 해소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캐나다 오타와 대사관과 요르단 대사관을 거쳐 뉴욕으로 부임한 김윤정 동포 담당 영사는 동포단체 활동을 지원해 뉴욕 한인사회가 더욱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제 동포 분들이 이제 이 미국 속에서 어떤 계속 삶의 터전을 잘 갖고 나갈 수 있고 동포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류 문화의 중심지가 될 뉴욕 코리아 센터가 빠르면 오는 6월 신축 공사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는 한국 정부가 해외에 신축하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24일 뉴욕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문화원은 마침내 뉴욕 코리아 센터 건립 시공사를 최종 낙찰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맨하탄 32가 한인타운 인근 부지를 매입한 뒤 8년 만이며 시공사 공개 입찰만도 9차례입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는 그동안 낮은 수익성과 까다로운 시공 여건, 턱없이 낮은 공사 금액 문제 등으로 번번이 유찰된 바 있습니다. 계약을 마친 시공사는 미국 건설업체로만 알려졌을 뿐 업체명과 공사 계약 금액 규모 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주변 건물 업주, 엠트랙 등과 공사 중 발생할지 모를 피해 보상 관련 등 협상을 끝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원은 시공사의 협상이 앞으로 2-3개월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6월 이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승재 뉴욕 한국문화원장은 현재 시공사가 진행 중인 여러 문제가 완료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 코리아 센터는 한국 정부가 동경에 이어 두 번째로 해외에 신축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한류 문화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선거자금법 위반과 후원자 대가성 여부 의혹 등의 혐의를 부인해왔던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24일 연방수사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24일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5시간 가까이 FBI 조사를 받았습니다. FBI는 시장 또는 시정부 관계자가 2013년 선거 당시 후원에 대한 대가성 정책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그동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실 대변인은 연방 당국의 수사에 성실하게 협력한 만큼 신속한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년 가까이 드블라지오 시장의 선거 자금법 위반과 후원자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펼쳐온 연방검찰은 그러나 이번 수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 검찰 관계자는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FBI는 식당 업주의 후원금과 그와 관련된 대가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안다며 해당 업주는 현재 롱아일랜드 시티에 있는 시 소유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계약을 협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업주는 지난해 비리 혐의로 체포된 에드 망가노 나소 카운티장 사건과도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뉴욕주도 다른 주로부터 총기 구매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뉴욕주 총기 소지 주민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연방의회는 뉴욕 주민들도 우편을 통해 총기 구매 허가가 용이한 다른 주로부터 총기 구매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총기 구매 완화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경우 뉴욕 주민들은 우편을 통해 허가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100를 주고 총기 구매를 신청하고 총기 구매 허가증을 받은 다음 주 관할 기관을 직접 방문해 총기를 픽업하면 됩니다. 메인, 뉴햄프셔, 플로리다, 유타, 버지니아 등은 미국 내 어느 주에 거주하든 총기 구매 허가 신청을 받고 있고 총기 구매 신청비는 주마다 다르지만 대략 $100 정도입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이민자는 누구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자신과 가족 보호, 사냥이나 레저 스포츠 등 다양한 이유로 총기를 구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욕주가 우편으로 총기 구매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면 총기 소지 주민들이 대폭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통계를 인용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총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31만 6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테러로 숨진 사람은 313명이었습니다. 뉴욕시가 전체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뉴욕시 무료 아침, 점심, 급식 프로그램을 모든 공립학교 재학생으로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26일 뉴욕포스트는 뉴욕시 독립예산국이 2014년 시범 프로그램 운영을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2,3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독립예산국은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연방정부 보조를 받는 경우와 커뮤니티 지원을 받는 경우를 비교 논의 중입니다. 먼저 연방정부의 보조를 통해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2014년 시범 프로그램에서는 4,9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었고 이 중 연방정부 지원은 3,900만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유니버설 스쿨 밀스와 커뮤니티의 지원을 통할 경우 메디케이드나 푸드 스탬프 등의 사회보장 혜택 가정의 비율을 기준으로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뉴욕시는 연방정부 보조를 이용해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확대할 경우 자체 충당 비용이 가장 낮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서류 작성 등의 행정 업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예산은 총 3,100만 달러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에는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가장 효율적인 접근 방식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뉴저지주 메디케어 가입자 중 만성 질환자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노인들의 메디케어 의존율이 높아 서비스가 축소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4일 뉴저지 스포트라이트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뉴저지 메디케어 가입자들에게서 당뇨와 심부전 등 19가지 대표적인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유병률이란 특정 기간, 일정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병자 수와 그 지역 인구수에 대한 비율로 인구당 몇 %가 병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뉴저지는 메디케어 가입자 140만 명 중 가장 많은 61.4%가 고혈압으로 나타났고 32.8%는 관상동맥 질환을 앓고 있으며 31.9%는 당뇨를, 31.7%는 관절염, 우울증은 14.3%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두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치매 유병률도 11.2%로 전국 평균인 9.9%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뉴저지 메디케어 가입자 중 약 4가지 이상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은 42.3%나 돼 플로리다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버겐 카운티 고혈압 유병률은 60.7%로 지난 2007년에 비해 2.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메디케어 의존율이 높은 뉴저지 노인의 경우 예산 부족 등으로 서비스가 축소된다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가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선 이민 세관 단속국 ICE에 대해 경찰이라는 신분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을 비롯한 마이크 피어시 검사장, 허브 웨슨 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은 오늘 ICE에 보낸 서한을 통해 LA 지역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할 때 요원들이 자신을 경찰이라고 신원을 밝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LAPD는 불법 체류자들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 범죄를 목격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수년 동안 이들과의 관계 개선에 집중해 왔다며 ICE의 경찰 신분 사용이 시민들에게는 LAPD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경찰 용어 사용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민국 측은 LA시의 주장에 대해 ICE 요원들이 단속 시 착용하는 유니폼에는 ICE라는 단어가 명시돼 있고 보편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요원들이 경찰로 인식되고 있다며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평균 가솔린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며 1년 만에 3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오늘 LA 카운티의 평균 레귤러 가솔린 가격은 지난달보다 15.1센트 증가한 2달러 99센트를 기록하며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가솔린 평균 가격 역시 지난달보다 65.4센트 오른 갤런당 3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3달러대를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멕시코의 가솔린 수요 증가와 정유업체들의 여름용 가솔린 제조로 인한 로컬 지역 공급 부족이 가솔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다시 할게요. 계속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몸이 자유자재로 움직여 거미 소년이라고 불리우는 소년이 있는데요. 최근엔 오랜 꿈이었던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오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사는 13살 소년 모하메드. 평범한 10대 소년처럼 보이지만 몸동작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허리가 고무줄처럼 휘어지는 것은 기본이고 그 자세 그대로 계단을 내려오기도 합니다. 똑바로 앉는 것보다 허리를 꺾어 앉는 게 편해 보일 정도로 유연성이 남다른 모하메드는 거미 소년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합니다. أنا بتوقع إن موهبتي نادرة لأنها قليلة جدا وقلال يلي بيلعبوها. 모하메드가 가장 내세우는 특기는 가슴을 바닥에 댄 채 다리를 360도 회전하는 것. 거미 소년답게 스파이더맨 옷을 입고 거리에서 공연할 때면 관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모하메드는 3년 전 레바논에서 열린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부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탁자에서 물구나무를 선 채로 허리를 꺾어 컵에 든 주스를 마시는 묘기를 선보였는데 심사위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بطمح إني أكون بطل العالم في الليونة طبعا أرقامه في جينيس طبعا. 하지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 정책으로 그동안 모하메드는 외국 공연이나 기네스 기록 도전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기술을 익히고 모래사장에서 낙타나 철봉에 올라 홀로 훈련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네스 본부에 참가 원서를 냈고 기네스 측의 배려로 모하메드가 갈 수 있는 요르단 암만에서 세계 기록에 도전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تركته بموسول جنس هي الطريقة الأنسب لخروجه من غزة للاهتمام فيه عالميا. 마침내 모하메드는 가슴을 바닥에 댄 상태로 허리를 꺾어 360도 회전하는 종목에 도전했고 세계 기록을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كابتن محمد الرقم القياسي لازم يعمل على الأقل 29. اليوم محمد قدر يعمل 38. 기네스 기록을 세운 뒤 모하메드에게는 세계 각지로부터 공연에 참가해달라는 초청장이 쇄도하는 상황. 이제 막 날개를 단 거미 소녀는 앞으로 더 많은 세계 기록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25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픽업 트럭 한 대가 마르디그라 축제 퍼레이드를 보던 관중에게 돌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28명이 다쳤고 2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5명은 트라우마 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상자 명단에는 3, 4세 아동과 경찰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테러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용의자는 술, 마약 등에 심하게 취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4일 퀸즈 검찰에 따르면 35살 북한 국적의 노 모 씨가 지난 22일 약 13만 4천 갑의 담배를 밀수입해 뉴욕 일원에 판매해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롱알랜드 그레인렉의 한 퍼블릭 스토리지에 다수의 담배 박스가 발견되면서 이를 수상히 여긴 수사당국은 노 씨 검거에 나섰습니다. 노 씨는 그동안 불법 담배 밀수로 뉴욕 주정부에 17만 2,500달러에 상당하는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3일 오전 뉴저지 클립사이드 파크 초등학교 앞에서 복면을 쓴 여자 권총 강도가 5살짜리 아이를 태우고 운전하던 여성의 차량을 강탈하려고 시도해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용의자는 차량 뒷자리에 갑자기 올라타 운전자를 총으로 위협하고 차량 강탈을 시도했으나 달아났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인근 초등학교는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해 경계령을 내리고 학교를 일시 폐쇄시켰습니다. 25일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부위원장에 재선출됐습니다. 맥 의원은 이민자 커뮤니티 문제와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 등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최초의 아시안 연방 하원 의원인 맥 의원은 지난해 뉴욕주 민주당 원내 총무로도 선출돼 올해 1월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포근한 날씨에 오후에는 한 차례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구름이 많은 날씨이지만 포근하겠고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목요일은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리겠으며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금요일은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